산악지형인 대한민국에서는 바다에서 수평선은 볼 수 있어도 지평선이 보이는 자연경관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건물과 인간 확장이 질비해서 관찰자의 시야는 건물이나 산에 막힙니다. 시야가 막힌다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막힌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는 의식은 주변의 멋진 건물, 멋진 차, 지표면을 걷는 다른 인간들에게 근시안적으로 집중되면서 인간들 간의 경쟁의식, 우월감과 박탈감을 고취시킵니다. 수평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시야 외에도 하늘을 보고 뻗어나갈 수직적인 시야조차도 고층 빌딩 숲에 가려지게 되고 그 틈새로 보이는 하늘을 보기보다는 건물들이 수직으로 뻗어나간 높이에 감탄하고 압도됩니다. 문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직과 수평의식이 강제로 압도되어 입체적인 감각이 사라진 인간들의 의식구조는 우스갯소리로 지구평면설이 탄생되는 계기가 됩니다. 인구와 고층 빌딩이 밀집된 도시에 살면서 매일 서로 간의 부정적인 의식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신선한 에너지와 공기를 흡수하며 사는 시골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상현실이란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도시 구조와 경제라는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의 가상현실이고 홀로그램입니다. 사실상 가상세계는 아니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파괴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들의 존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떠올리면 우리는 인간들이 만든 마천루의 홀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인간사회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압도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나라는 존재는 인간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내부에서 단지 한 개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은 특정 종교를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제정하는 것이 도랑치고 가제도 잡고 자금 운용에 있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를 통한 인간 통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의식은 고대 시대보다 훨씬 편협해지고 모든 것이 돈과 물질로 귀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를 통한 인간 통제는 영국과 스페인이 가장 잘 이어받아 기독교와 카톨릭이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와 미주 대륙까지 퍼지게 만들었고 이들 종교를 통한 인간의식의 노예화와 통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비즈니스에도 틈새 시장이 있어서 사이비와 각종 파생 종교들도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미친 상태를 유지하는 지구 행성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행성의 그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와도 동일시되지 않고 단지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기원이 우리 태양계 밖에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들이 귀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지구 행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의 다른 행성이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으로 육화된 영혼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런 유형의 불가사의한 감각에는 이 행성의 보편적인 행동 규범에 대한 혼란을 포함해 단순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황당한 환상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이러한 현실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지만 무언가가 그들을 지구에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성장기와 사회생활 속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진 문명을 가진 우주의 여러 행성으로부터 지구에 화신한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영적인 나이가 오래된 이런 사람들은 지구 행성에 인류가 방출하는 광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고향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작동하는 고도로 문명화된 세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빛이라는 높은 진동 에너지의 중요성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태어날 때 여러 의식적 경험이 제거되는 망각 작업의 주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망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지구의 현실에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아기부터 여러 오해를 받고 지구상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인생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적나라하게 동물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계속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잠재의식이나 영이 전생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구 행성에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원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현재 지구 행성에는 인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저질적인 의식 구조가 팽배해 있지만 영적 공동체에서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구 행성의 진동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영들이 지구보다 훨씬 더 진보된 다른 행성과 더 높은 차원에서 지구에 이미 육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행성 차원의 진동 상승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동반 상승을 구현하고자 지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우주 근원의식에 동기화되고 우주 창조의 의미를 심화하기 위해 혼돈과 흙탕물 속에서 다른 각도의 일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가 진정한 집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은 아예 없으며 그것이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체하거나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느낌은 주변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고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하면서 빛과 자비, 사랑의 방사를 통해 스스로의 진동을 유지하고 높일 것을 권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곤경에 처한 주변인들을 돕거나 자선활동 참여 등으로 단순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각을 가진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며 각 사람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주변인들에게 빛과 진동을 전달하면서 나타나게 되며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진동수와 내면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당신은 또한 마음속의 집이라고 느끼지만 어딘지 알 수 없는 우주의 어떤 곳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집을 떠나 캠핑을 왔다고 자조할 수는 있으나 지구 행성에서의 캠핑은 일반적인 캠핑과 다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상상력을 능가하는 두 가지 수준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 경험이 캠핑 과정 속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주기적으로 당신의 감정과 정서의 안정을 깨트리려고 시도하고 당신이 가진 빛과 진동은 이러한 인생 여정 속에서 셀 수 없는 횟수로 침체되거나 약해집니다. 아기들이 그렇게 서럽게 많이 우는 가능한 이유들 중 하나는 자신이 육화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아기들은 항거할 수 없는 무력함, 자신과 함께하던 존재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극한의 슬픔이 육화된 신체에 스며들어 자주 강하고 오래도록 옵니다. 당신은 유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인간 사회 속에서 항상 지능적 부적응과 선멸적 부적응 상황에 직면합니다. 유아기를 시작으로 성장기를 거치며 다른 아이들과 성인들이 당신과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눔과 베푸는 마음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를 주면 상대는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반대급부는 없고 일방통행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대다수 인간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지능적 부적응을 선택하고 의식 구조와 성향이 같은 사람과만 교류하게 되는 선별적 부적응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부적응자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부적응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우주적 오류로 인해 잘못된 가족, 잘못된 국가와 행성에 태어났다고 느끼기도 하며 자신을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지구에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신은 영구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슬픔과 향수를 느끼며 더 나은 다른 삶을 놓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당신의 독창성은 저질의 진동이 유지되는 인간 사회 통념에 의해 차단되며 개념화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능적 부적응은 단지 우리에게 유해한 인간 사회 속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적인 부적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능이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 사회에 미장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이런 식으로 적응함으로써 우리의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가진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 선별적 부적응을 통해 우리와 같은 의식과 진동을 가진 사람들을 추려내고 그들의 진동 에너지를 올려야 합니다. 인간 사회 전체를 부정하게 되면 그 내부에 갇혀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만나고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태어난 가족과 국가, 지구 행성을 부인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은둔자이자 부적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지구 행성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주연을 맡아 역할극을 하고 있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육체를 받아 태어났으며 인간의 가면을 쓰고 인생이라는 단기간의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극을 하고 있는 우주의 연극 배우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낸 당신의 연기는 우주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으로 보상을 받으며 다음 레벨의 의식체로 진화하면서 우주 근원 의식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